멘델스존은 독립된 도시 국가 함부르크에서 태어난다. 함부르크는 북해 및 발트해의 주요 항구 도시들과 한자동맹으로 번영을 누린 북부 독일의 중심지이다. 나폴레옹 전쟁 중 프랑스에 편입되어 대륙봉쇄령으로 영국과의 교역이 막히지만 스웨덴과 폴란드, 러시아와 활발한 교역을 유지하며 거대한 시장의 역할을 한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의 패전 속에 총독으로 임명된 클로드 카라 생시르가 함부르크를 철수하자 1814년 도시 국가의 지위를 다시 찾는다. 비네이에서 독립이 확인된 함부르크는 독일 연방의 39개 주권 국가 중 하나가 된다. 성공한 유대인 은행가 아브라함은 멘델스존이 태어나자 할례를 받지 않게 한다. 루터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멘델스존은 1822년 칼빈주의 개혁교회에서 또 한 차례 받아 유대교와 유대인의 굴레를 씻어낸다. 함부르크는 루터교를 1529년 받아들인 후 네덜란드와 프랑스로부터 개혁파 난민들을 받아들인 바 있다. 아브라함은 멘델스존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흔적마저 지우기 위해 이름을 바르톨디로 바꾸도록 하지만 멘델스존은 두 이름을 모두 쓴다. 멘델스존의 이름에 남아있는 유대교 철학자 모세 멘델스존의 흔적은 바그너의 표적이 된다. 1842년 바그너는 파리의 비참한 생활을 끝내고 드레스덴으로 거처를 옮긴다. 엘베 강변에 위치한 드레스덴은 독일 동부 작센 왕국의 문화 중심지로 독일의 피렌체라 불린다. 1843년 작센 왕립 지휘자가 된 바그너는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과 타노이저를 상연한다. 바그너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무정부주의자 미하일 바쿠닌의 선동에 휩쓸린다. 외부 세계의 다양한 경험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바그너는 자신의 가치만 중시하며 진보적 이념의 원형에 빠진다. 권력이 집중된 국가의 폐해를 강조한 바쿠닌은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권력을 거부하는 사회적 구조를 지지한다. 1849년 바쿠닌이 주동한 반군주제 무장봉기가 실패하자 바그너의 정처 없는 방랑 인생이 시작된다. 바그너는 스위스 취리히의 망명 시기에 오페라와 통일 민족국가를 접목시킨다. 1850년 초연된 로헨그린에서 백조의 기사를 통해 독일의 상처를 치유하고 독일의 정신을 제시하며 독일의 정통성을 구축한다. 같은 해에 발표한 에세이 유대인과 음악에서 바그너는 멘델스존의 음악이 피상적이고 유대적이라며 멘델스존을 표적으로 삼는다. 클래식한 형식과 구조를 따르는 멘델스존의 음악이 기술적으로 훌륭하지만 감정적 진정성과 철학적 깊이가 부족하다 비판한다. 바그너가 추구한 강렬한 감정 표현과 극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멘델스존의 음악은 독일적 정서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 여긴다. 18세기 유대인 계몽주의 운동의 선구자 모세 멘델스존은 진실에 가능한 복수성에 대해 실용주의적 원리를 주장한 바 있다. 서로 다른 헌법에 기초하여 어떤 나라의 군주제가 필요하면 다른 나라는 공화국이 적합할 수 있듯 개인 또한 서로 다른 종교가 필요하다 여긴다. 유대인 계몽주의 운동 하스칼라를 통해 유대인 사회가 유럽 사회에 통합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멘델스존은 1847년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오퍼스 58을 공연한다. 초연 당시 묻혀버린 베토벤 협주곡의 시적인 정치와 장엄한 자유미의 조부 모세 멘델스존로부터 받은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는다. 눈부신 피아노의 기교와 기민한 오케스트라의 움직임이 내면의 자아를 밖으로 끌어내며 피날레를 향하자 환희의 절정이 고조된다. 멘델스존의 천재성은 자신의 음악뿐 아니라 바흐와 핸델, 베토벤으로 상징되는 독일 음악까지 격상시킨다.